성균관으로 가려고 도포를 입는 직강 한덕부를 도와 새 신부 조씨 부인이 허리띠를 메어주는데 쾅쾅 밖에서 대문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뭐타는 작당질이냐. 한덕부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자 더 큰 목소리가 대문 쪽에서 터져나왔다. 어명이다. 한덕부는 오랏줄을 받으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한덕부는 그날로 사약을 받고 황천행이 됐고 한덕부의 아버지는 귀향길에 올랐다. 시어머니는 헛간에서 목을 맸고 노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넋이 나간 새 신부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드넓은 집에 혼자 남게 됐다. 헛간에 초롱불을 켜 대롱대롱 매달린 시어머니 시신을 내려놓고 윤을 감겨 거적을 덮었다. 시어머니 옆에 자신도 눕기로 작정하고 은장도를 꺼내는데 누군가 조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은장도를 빼앗았다.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무언가 그녀를 덮었다. 자루 속에 들어간 그녀는 모든 걸 체념했다. 얼마 동안 갔는지 가늠하지도 못할 즈음 마침내 어느 방에 다다라 자루에서 벗어났다. 방은 따뜻했고 병풍 앞에 보료가 가지런히 놓인 걸 보니 사대부 집안 사랑방쯤 됐다. 정자관을 쓰고 비단 마고자를 입은 훤칠한 장년의 남정네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왔다. 내 몸에 손을 대면 혀를 깨물어 자결할 거요. 하자 그 남자는 안심하시지요. 조씨 부인을 살리려고 수하의 사람들을 보냈소이다. 하지만 조씨 부인은 여종이 들고 온 잣죽에 수저도 되지 않았다. 어떻게 죽을까 생각만 하고 있던 조씨 부인이 밥상을 들고 온 여종과 말문을 텄다. 그 애는 김효년, 새신랑 한덕부는 살인파였고 이 집 주인 정택은 훈구파라는 걸 알았다. 정택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한덕부는 그를 상관으로 모셨다. 정택은 훈구파였지만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였고 칼춤을 추며 살인파의 목을 칠 의인이 아니었다. 부인은 10여 년 전에 병사하고 딸 셋은 모두 출가시키고 이때껏 혼자 살아온 40대 중반의 점잖은 선비였다. 조씨 부인이 지아비의 시신이나 수습하고 목숨을 끊으려는데 하루는 정택이 수하를 시켜 한덕부의 시신을 수습해 한신의 선산에 가묘를 썼소이다. 아직까지 부인이 나서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며칠 후 조씨 부인의 몸과 마음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바로 뒷산에서 뻐꾸기가 울던 날이었다. 뻐꾸 욱뻐꾸 초여름 싱그러운 녹음 속에서 청아하게 울려나오는 뻐꾸기 소리를 듣고 조씨 부인은 목간을 하고 머리를 빗고 하녀가 갖다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여종에게 말했다. 오늘 밤 나으리를 드시라 해라. 그날 밤 조씨 부인은 정택을 받아들였다. 지아비로 깍듯이 섬겼다. 얼굴에 수심이 사라지고 해맑은 미소가 감돌았다. 정택도 조씨 부인을 끔찍이 아꼈다. 조씨 부인이 보쌈당에 와서 재취가 됐다는 걸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심지어 조씨 부인의 친정에도 알리지 않았다. 조씨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엄동설안의 달덩이 같은 고추 달린 놈을 낳았다. 딸 셋을 출가시키고 아들이 없던 나으리는 크게 기뻐했고 산모 조씨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조씨 부인은 대문 밖 출입을 하지 않지만 집안이 넓어 철 따라 봄이면 매화, 여름이면 연꽃, 가을이면 국화꽃으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2년 반 후에 조씨 부인은 또 아들을 낳았다. 정택의 입이 찢어졌다. 추나추동이 돌고 돌아 맏아들 연각이 5살이 돼 서당에 가니 훈장님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일취월장이다. 7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정택이 조용히 조씨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 며칠 전에 한덕부 아버님이 귀향에서 풀려났소. 가마를 준비해 놓았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떠나시오. 아참, 연각이도 데려가시오. 조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마 속에서 연각이 물었다. 어머니, 가마에 오르기 전에 아버님이 저를 꼭 껴안고 눈물을 떨구시더라고요. 7년 만에 돌아온 집에 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초췌해졌지만 활짝 웃으며 시아버지가 연각을 끌어안았다. 내 새끼 내 새끼. 넓은 이마와 튀어나온 뒷꼭지, 짧은 인중, 그래. 7살 연각이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조씨 부인이 연각이에게 귓속말을 했다.
너의 이름은 정연각이 아니라 한연각이다. 뻐꾹이 울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 죽으려고 했던 조씨 부인이 정택의 품에 안겼을까. 한덕부가 오랏줄에 묶여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 조씨 부인은 운우의 정을 나눴다. 보쌈을 당한 지 보름 동안 남편 시신 수습할 궁리로 제 목숨 끊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서답에 피가 보이지 않았다. 발걸이가 끊어졌다는 것은 남편 한덕부와의 마지막 교합에서 임신이 됐다는 얘기다. 3대 독자, 한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뱃속에 있는데 죽을 수는 없는 일. 바로 그날 뻐꾸기 소리를 듣다 탕란이 생각났다. 잘 키워 서당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정택에게 탕란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부랴부랴 정택에게 몸을 맡겼다. 연가기를 낳아 기르면서 정택이 제 자식이라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가마를 탈 때 알았다. 정택은 연각이 한덕부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사흘 후 가마가 밤길을 걸어 정택네 집에 닿았다. 가슴 졸이던 정택이 손수 가마 문을 열고 조씨 부인의 손을 잡았다. 혼자였다.